금호 석유화학의 리포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호 석유화학의 최근 3개월 주가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지난 연말 1월, 2월, 3월 현재까지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금호 석유화학은 특히 1월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되었고요. 자, 그 이후로 상당히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좀 더 추가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아쉽지만 3월 들어서 그렇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금호 석유화학은 이렇게 장대 음봉도 나오면서 그동안의 이런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 이후로 이런 좀 박스권의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있는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값은 17만 4천 원이고요.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은 44.75% 정도 됩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월 이후 목표가 제시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달 목표 주가 16만원에서 18만원,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18만원까지 제시했고요. 자,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19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15만원에서 16만원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요 리포트 한번 볼까요? 원가 급등에도 실적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금호 석유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호 석유화학은 이름 그대로 이 석유에서 뽑아낸 원료로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상품은 바로 이제 합성 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는 나무에서 즙을 짜내야 해서 양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 타이어와 병원에서 쓰는 얇고 질긴 의료용 장갑을 만들 때 바로 이 금호 석유화학이 만든 인공 고무, 그런 게 이제 합성 고무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타이어와 의료용 장갑의 쫀득한 원재료를 책임지는 타이어 고무계의 절대적인 강자가 바로 이 금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원가 상승에도 합성 고무 중심 실적 회복 기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무를 만들려면은 석유에서 나온 부타디엔 같은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데요. 최근 이 원재료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밀가루 값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면 이익이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금호 석유화학은 다릅니다. 타이어 회사들이 고무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재료가 비싸진 만큼 자신들이 파는 고무 가격도 덩달아 올려받을 수 있는 그 가격 전가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료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 간판 제품이 이제 합성 고무가 든든하게 돈을 벌어다 주면서 전체적인 회사의 이익이 다시 이제 살아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게요. 단기 원가 부담과 가동률 하락이 주요 리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조심해야 할 점, 리스크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당장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원재료 가격이 너무 갑자기 튀어오를 때 제품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수익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원가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동률 하락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전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타이어가 안 팔리면은 금호 석유화학도 공장 기계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하락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장은 돌아가든 멈추든 간에 이제 유지비라는 고정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는데요. 기계가 멈추는 순간에 회사의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은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주력인 합성 고무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방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가졌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재료 값이 너무 뛰거나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줄면서 공장 기계가 이제 멈출 확률, 이게 이제 가동률 하락이 있는지 한번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랫단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 704억 원으로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의 제거 역량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는 고가 원재료 반영과 가동률 하락으로 이익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지만 이제 원가 상승의 영향, 그렇죠. 부타디엔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실적 눈높이도 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가동률도 낮아졌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게 볼 때는 일단은 수익성 부담이 좀 이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중장기 성장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합성 고무나 MB 랍텍스 중심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실적 회복에 기반을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분이 이제 전가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는 좀 이제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 반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이 낮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단기 비용 충격은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 실적은 좀 재차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는 전쟁 여파로 제한적이고 2분기에는 고가 원재료 영향이 좀 반영될 거다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포트문 보시면은 금호 석유화학과 관련된 이런 표나 그래프 자료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래 가이드앱에 들어오시면은 이 리포트문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호 석유화학 살펴봤습니다.